이번에는 뭐 정말 농담 아니고 한 100번 정도 울은 것 같습니다. 뭐 촬영하면서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왜냐면 아는 분이 없었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눈물을 흘렸으니까 인터뷰 중에. 근데 편집하는 걸 또 보면 당신들이 또 편집은 정지화면도 볼 수 있고 보니까 그때 당신들이 눈물 좀 참으려고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또 눈물이 나오고. 근데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안 훔치신 분인데 실제 화면을 보면 눈이 빨개요. 그래서 아침 내내 아침에 했거든요. 아침에 왔을 때 아주 맑았는데 인터뷰하면서 빨갛게 해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슬픔이 좀 계속. 이번에 영화에서 이제 VIP 시사회 때도 초청을 했는데 그냥 공선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지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그거 보고 나면 일을 잘 못해요. 안희정 지사님도 인터뷰하고 나서 사흘 동안 침묵을 못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건네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신들 안에서는 그 세월의 이제 깊이만큼 상처가 아직 깊으세요.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물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상처가 깊어가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뭐 우리 김경수 비서관도 나오고 뭐 최 변호사하고 또 아주 잘 친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때 발표할 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표할 때 이게 안 우는 게 아니다. 저는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안으로 그냥 이겨 넣는 거예요. 그게 이 다큐에서 생생하게 들어갑니다. 그 영화 광해에서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그 이병헌을 떠나 보내는 류승룡의 장면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떠나 보내지 못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 떠나 보냈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떠나 보낸 걸 보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적인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못 봐요. 힘들어요. 이게 그때 장면을 그리면서 그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그게 이제 왜 그러면 노무현인가. 그때 그 노풍을 일으킨 게 2002년 경선이라 하면 왜 노무현인가를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그게 꼭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운전기사라든지 또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안기부 직원이라든가 나거든요. 그분을 사찰했던. 그런데 이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감화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지지를 하는 입장까지 됐고, 그로 인해서 감봉도 당하고 승진 누락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퇴출까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걸 직업을 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분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정치인 노무현이 좀 궁금했던 거라기보다도 인간으로서 정치라는 어떤 세파에 당신이 어떤 걸 견제하려 했는가, 뭘 지켜내려 했는가,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 이제 인터뷰 다큐멘터리인 거지. 인터뷰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쫓는 셈이거든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의 다큐는 돈의 얘기 아니면, 그렇죠. 뭐 예컨대 뭐 국제 관계가 뭐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오일 폴리틱스가 지금 어떻게 돼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것은 사람 얘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히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입니다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그러니까 인터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 안에 그가 어떻게 남아있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남겨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마치 극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보고 뭐 PC로도 보지만 사람이 극장에 가는 이유는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를 감정을 공감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전히 그러니까 노무현과 노무현의 시대와 노무현의 정신을
아직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영화 속에서 담겨지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 것이다. 그래서 터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숟가락 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기대되는 게 그 봉화에서 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식구 같은 비서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를 대표적으로 아시지만 우리 이제 경호실장 대신 주영훈 실장도 계속 봉화에 계셨고 그다음에 김정호 비서관이 이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있었고 예. 그분들이랑 제가 봉화에서 한번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뭐 이호철 수석도 그러시지만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참 맑은 분들이잖아요. 맑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함께 그걸 그렇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양반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그때 한산 소곡주 한 통 놓고서 이제 대병 놓고서 그냥 한 잔씩 마시면서 새벽에 얘기하는 건데 옛날 일을 추억할 때마다 문득 이렇게 남자가 울컥해지면서 이렇게 눈이 빨개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분을 내가 그렇죠. 잃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배 나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장면이 또 이제 제가 느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맞는 그 말씀입니다. 오동진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2011년도 낙곰수 막 열풍일 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5분 만에 막 티켓이 그 매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모여갖고 되도 않는 구라들 푸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거기 오는 분들이 그 어목한 이명박 시절 5년을 겪으면서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을 겪으면서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네. 한결같이 하는 이 얘기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었네. 그리고 여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죠. 왜 이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또 개인적으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막 그 최하로 가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막 그냥 막말을 해댔거든. 그리고 그거를 뭐 10년 지나 또 계속 사과를 한 거예요. 그때 뭐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요. 좀 말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고통스럽다고. 네, 네. 그거 갖고 제가 그 친노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지지자들로부터.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전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계속 그러는데 지나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죄송한 거지 그런 게. 그렇죠. 불효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신 데 갖고 덫을 피우는 거나 똑같은 심정이라고. 실은 이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그 언론 시사회라고 이제 기자나 PD나 이렇게 작가분들이 오셔갖고 하는 거였는데 보통 언론 시사가 좀 별로 안 옵니다. 이게 뭐 20명, 30명 오면 많이 오는 거고. 근데 극장이 200명 정도 꽉 찼습니다. 근데 더 놀랬던 게 우시고 웃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것들이 돈 안 내고 보려고 비용 못 쓰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하면서 이야기를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당대에 그때 동조하면서 아주 비판의 칼날을 했는데 그게 다 마음에 안거로 남아서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그게 다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반 시사 전주영화제하고 일반 시사를 봤는데 보다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가 놀랐습니다.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란하지 않아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징징대지 않아요. 우리가 예전에 저랬는데 뭐 지금 어쩌고 이렇게 징징대지 않고요. 영화 그 가져가야 될 톤 앤 매너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동칠 수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파에 억지로 호소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란하거나 그렇게 징징대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약간은 관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숙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좀 이겼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무 승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 시대를 이렇게 넘긴 거잖아요. 페이지를 넘겼으니까 그런 어떤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고맙습니다. 감독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렇게 4월 13일 날 결심을 하고 전체 영화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2002년 민주당 경선. 예. 그러니까 대선도 아니고요. 네. 예. 그 경선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대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갖고 정치적 요소 뭐 시민사회도 있지만 정치 세력들의 요소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민주당 경선 자체가 제가 관심이 갔던 거는 그때 당시에 2%에서 뭐 적게는 1%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는 그리고 정치 경력이 돼봤자 6년. 예. 정봉- 1.5선. 예. 예. 정봉준 의원님보다 조금 높은. 그렇죠. 2년 더한. 예. 그 정치의회 방송 경로로 보면 저한테 밀려요. 밀리시죠. 예. 전혀 없으시죠 그분. 네. 그래서 아니 있어요. SBS 라디오 좀 했죠 한 6개월. 예. 미안합니다. 조금 많이 막아서. 네. 예. 괜찮아요. 그밖에 없는 분이 이제 단기 필마로 일단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혼자 나갔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개파 없이 나갔더니 뒤에는 이제 시민들이 달려온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난 전투였거든요. 이렇게 뭐 영화 300처럼 이 이인재 측은 엄청난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동교동이 당시만, 밀고. 예, 전체 민주당 전체 동교동이 50% 이상이 다 한쪽에 다 밀고 있는.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전투였었네. 신문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보다 더 셌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공고하게 인재가 된다는 그런 정도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고양시장님 있죠. 최성. 예. 그분 정도의 인지도 같아요. 인지도는 아니겠지. 지지도. 지지. 예. 그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엎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정치학자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단련되니까 또 정치 세력들은 그런 시민 세력들을 또 이렇게 뭐랄까요 마킹할 거라고 그런 전술을 걸 거라는데 그때 당시로선 시민들의 힘이 이래 센지 모르고 더구나 그거를 결집시키는 노무현의 매력이 그렇게 큰지 그때는 실감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딱 완전한 희망 기적을 한번 이뤄준 그런 짜릿한 거기라서 2002년 하면 이제 월드컵 이야기하지만 예. 이게 우리 역사로 본다면 월드컵보다 더 강했던 시민혁명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2002년? 시작되죠 영화가. 그렇죠. 네. 아 그때부터. 네. 그리고 2002년 전체를 다 다루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2년 경선으로서 끝납니다. 거의. 아하. 그냥 시작에서부터 계속 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본격적으로 싸움들은 경선이 또 놀라웠던 게 당내 경선이고 네. 이쪽이 좀 진보 쪽이라는데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색깔론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진보 정당인들이 겪는 문제들이 있지 아 않습니까? 장인 어른이 남노당 네. 조직책이었다라고 뭐 하는 거에서부터 언론사 국유화시키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표현해도 좀 얼토당 닿는데 그게 실제 엮이거든요. 네. 그 신문지상 완전 도배를 하고 그러니까 미디어 보수라는 미디어하고 또 일종의 뭡니까 색깔론을 주장하는 이 보수의 움직임이 이 진보 내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리바이벌 그 되거든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네. 예. 우리는 바로 하잖아요. 요즘. 요즘 그때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터지는구나. 네, 한 100년 전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바로 허태열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뭐 장인이 무슨 뭐 빨갱이 어떤 예.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JTBC가 그럼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해결될 문제가 막 온 신문에 도배가 되고. 요즘은 인터넷 매체도 뉴스톱 뭐 이런 데는 팩트 체크만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좀 그냥 넘어가도 될 것도 그냥 뭐 너무하니까. 왜냐면 그게 하도 그 가짜 뉴스, 마타도 네. 이런 것 때문에 진보 진영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적확한 그런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혁명으로 따지면 노무현 시대가 1905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재인이 1917년인 거죠. 1차와 2차를 경유한 건데 네. 1차 시기 때가 얼마나 우리가 사실 좌빨로 몰리게끔 딱 거기다 비교를 하시네. 그 역사니까. 아주 적합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종북 좌빨이라고 가끔 하루에도 한 번씩 불러주지 않으면 네. 몸에 가시가 돋아. 그냥 저는 신도 빼주세요. 좌파로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 시대 얘기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록 필름을 보면 저 클립들을 보면 너무 옛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반나절이면 체크될 걸. 저 당시에 저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네, 한 달을 네, 하고. 예. 후보가 마음고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예컨대 한 15년 정도인 거잖아요. 2000년 15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나 우리 사회 변혁에 어찌됐던 원점적 역할을 그렇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지만은 공동정부로서 너무 힘없는 정부로서 그렇게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네. 정말 우리 사회가 변혁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원점 지점이 2002년도 아니에요. 주춧돌 맞죠.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선되는 장면에서 끝나겠네요, 그럼? 그 뒤는 이야기하면 이제 스포일러라서 하세요. 그거 안 하면요. 왜냐면 이거는 스포일링을 해도 봐야 되는 네.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다 아시고 보셔도 되고요. 뭐. 아시고 네. 보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은 영화 볼 때 후반부터는 안 보려고 그랬었어요. 야.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영화 그랬죠. 보지 마라. 제가- 타이틀이 이거예요. 광고 카피가 이 영화 보지 마세요. 그 이제 거기까지 들으면 영화에 대한 그 저평가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화 보지 아무도 마라. 그렇게 안 들어요. 영화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덧붙인 말이 너 못 볼 거야. 그랬어요. 참을 수 없기 나 때문에. 힘들어서 못 볼 네. 거다. 근데 근데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서 보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먼저 본 사람으로서 또 우리 저 와이프가 그때 미국에 살다가 노제 때 일부러 한국에 왔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실제로 이번에 뭐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이 그 선거 유세 과정에 네. 뭐 문재인 후보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업어준 분. 네, 서울시청에서 노제할 때 미국에서 비행기표를 사들고 왔거든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네. 그 펑펑 울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지금 50대 중반의 그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수사학일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위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동진 평론가님 몇 번 뵈면서 이게 영화 못 본다고 이제 저도 이게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너무 눈물이 많아갖고 네. 힘이 들어야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막 슬픈 장면 또 너무 이렇게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장면들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 영화는 뭐 끝까지 볼 자신은 없지만 좀 그날 이제 27일 날 톡 콘서트 앞두고 좀 보고 싶은 그날 가서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 게 이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슬퍼도 이제는 희망을. 웃으면서 울 수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예요. 맞는 근데 이게 대선 어떻게 될지 절망적이고 정말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될까 이럴 때는 못 볼 것 같아. 그 촛불 27일 들고 날 우리 가야지, 저거 촛불 할 들고. 적에 이명박이를 부르죠. 이명박 정봉주가 같이 앉아서 볼만하겠네. 이명박? 우리 동네 있어요, 이명박이. 이명박이가 꼭 가야 될 영화예요. 그런 식으로 피해 가세요. 예. 아니, 우리 동네에 이렇게 명박이 있어. 저보다 6살 아래예요. 근데 나는 명박이 그냥 아니 진짜로 해봐. 옛날에 우병우 공개 수배하듯이 예. 정봉주가 이명박을 시사회에 초대한다. 이거는 시민들이 볼 때도 서울극장에. 그러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니, 바로 이게 23일 업데이트 되니까 예. 업데이트 되는 날 그 당신의 페이스북 내 트윗 해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부부. 부부 좋아, 부부. 부부 동반. 예, 부부 동반으로 시사에 초대합니다. 예. 저도 제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 제 깔때기는 좀 이거는 온 인류의 합일 깔때기라고 해갖고 정봉주가 초청한다. 네. 이 얘기는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은 나를 국립선언에 1년 동안 넣어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다. 저는 왜 이렇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저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아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를 부부를 초청하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팬 사인회도 한다고 하시죠. 저도 꼭 하겠습니다. 팬 사인. 이명박만 오면. 예. 대박이죠. 예. 아니 대박이에요. 그거 대박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선물로는 이렇게 조그만 도시락에
말린 죽은지 넣어갖고 그걸 또 전달한다든지. 뭐 아쉬운 대로 쥐꼬리만 넣어줘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쥐꼬리만 월급만 받고 살고 있다고. 거긴 경호가 통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그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요? 이명박의 경호가. 경호가요? 여기 지금 대통령하고 틀리잖아요. 예. 저쪽은 경호 많이 붙고. 근데 경호가 없는 사람이 경호가 많이 붙으면 어떻게 해? 그 경호가 없잖아요. 진짜 방지법 만들어야 돼. 진짜 이거 누가 입법 안 해요? 그거 좋네. 진짜 수요일날 우리 다 같이 서로 연락해갖고 그날 트윗과 SNS에 쫙 올리는 초청을 거야. 하자고요. 그리고 거기 제 전화번호 공개하면 돼요.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제 지지를 하는 입장까지 됐고, 그로 인해서 감봉도 당하고 승진 누락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퇴출까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걸 직업을 걸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분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정치인 노무현이 좀 궁금했던 거라기보다도 인간으로서 정치라는 어떤 세파에 당신이 어떤 걸 견제하려 했는가, 뭘 지켜내려 했는가,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 이제 인터뷰 다큐멘터리인 거지. 인터뷰 다큐멘터리. 네.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쫓는 셈이거든요.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의 다큐는 돈의 얘기 아니면, 그렇죠. 예컨대 국제 관계가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오일 폴리틱스가 지금 어떻게 돼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이런 얘기 아니면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것은 사람 얘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히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입니다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그러니까 인터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 안에 그가 어떻게 남아있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남겨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들이 올해는 정말 농담 아니고 한 100번 정도 울은 것 같습니다. 촬영하면서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왜냐면 아는 분이 없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눈물을 흘렸으니까, 인터뷰 중에. 근데 편집하는 걸 또 보면, 당신들이 또 편집은 정지화면도 볼 수 있고 보니까, 그때 당신들이 눈물 좀 참으려고 하는 것도 보고 있으면 또 눈물이 나오고, 근데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안 훔치신 분인데, 실제 화면을 보면 눈이 빨개요. 그래서 아침 내내 아침에 했거든요. 아침에 왔을 때 아주 맑았는데 인터뷰하면서 빨갛게 해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슬픔이 좀 계속. 이번에 영화에서 이제 VIP 시사회 때도 초청을 했는데 그냥 공선언하기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지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그거 보고 나면 일을 잘 못해요. 안희정 지사님도 인터뷰하고 나서 사흘 동안 침묵을 못했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건네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신들 안에서는 그 세월의 이제 깊이만큼 상처가 아직 깊으세요.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물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상처가 깊어가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우리 김경수 비서관도 나오고 최 변호사하고 또 아주 잘 친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마치 극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보고 PC로도 보지만 사람이 극장에 가는 이유는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를 감정을 공감하고 싶은 거죠.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전히 그러니까 노무현과 노무현의 시대와 노무현의 정신을 아직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담겨지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 것이다. 그래서 터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숟가락 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기대되는 게 그 봉화에서 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식구 같은 비서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를 대표적으로 아시지만 우리 이제 경호실장 대신 주영훈 실장도 계속 봉화에 계셨고, 그다음에 김정호 비서관이 이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있었고, 그분들이랑 제가 봉화에서 한번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호철 수석도 그러시지만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참 맑은 분들이잖아요. 맑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함께 그걸 그렇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양반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그때 한산 소곡주 한 통 놓고서 이제 대병 놓고서 그냥 한 잔씩 마시면서 새벽에 얘기하는 건데 옛날 일을 추억할 때마다 문득 이렇게 남자가 울컥해지면서 이게 눈이 빨개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분을 내가 그렇죠. 잃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배 나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장면이 또 이제 제가 느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맞는 그 말씀입니다. 오동진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2011년도 낙곰수 막 열풍일 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5분 만에 막 티켓이 매진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모여갖고 되도 않는 구라들 푸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거기 오는 분들이 그 어목한 이명박 시절 5년을 겪으면서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을 겪으면서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네. 한결같이 하는 이 얘기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었네. 그리고 여기에 한 번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죠. 왜 이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 또 개인적으로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때 발표할 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망 발표할 때. 네. 이게 안 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문재인이라는 이 인물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안으로 그냥 이겨 넣는 거예요. 그게 이 다큐에서 생생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 영화 광해에서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네. 그 이병헌을 떠나 보내는 류승룡의 장면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떠나 보내지 못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 떠나 보냈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떠나 보낸 걸 보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적인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못 봐요. 힘들어요. 네. 이게 그때 장면을 그리면서 그때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면 노무현인가? 예. 그때 그 노풍을 일으킨 게 2002년 경선이라 하면 왜 노무현인가를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예. 그게 꼭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운전기사라든지 또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안기부 직원이라든가 나거든요. 네. 그분을 사찰했던. 그런데 이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감화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